우리 하나생명금융서비스 FP 노동조합을 이끌어갈 지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후보자님들 인사를 해주십시오. 기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김태은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하나생명지회 제4기 지회장에 출마하게 된 기호 2번 김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양기옥입니다. 네, 다음은 지회장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일해 주실 사무국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무국장님도 기호 순서대로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인사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사무국장 후보자 강금희입니다. 안녕하세요. 2번 사무국장 후보 손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양기옥 후보, 사무국장 후보 박선자입니다. 네, 인사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시작 전에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답변 시간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이 넘어가면 우리 간사님께서 커트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질문이나 답변 등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순서는 기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약 내용들을 살펴보고 세 분이 모두 단체 협약을 공약으로 다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에게 공통적인 질문으로 단체 협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호 1번 김태은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체 협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 그 체결함에 있어서 어떤 본인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구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단체 협약을 저희가 40회 이상 해오고 2년을 지나왔지만 작년 9월에 우리 수수료는 노사가 협의한다로 일단 그거는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이 노조 활동에 대한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조합원님들과 함께 알려내고 같이 단결해서 마지막 돌파해야 되는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다시 연임이 된다면 조합원 여러분들께 이 모든 것을 같이 함께 돌파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같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호 2번 후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노동조합 단체 협약 회사랑 교섭을 하는데 제 43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노사 활동 문제만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사무실 문제라든지 또 그 조합 간부들의 상급 문제라든지 상근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실제로 복합 중첩되어서 그냥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제 내용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내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곧바로 제가 당선이 되면 곧바로 조합원 토론에 다시 들어가고 해서 단체 협약을 6개월 안에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3번 후보.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양기옥 후보입니다. 단체 협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늘어야 단협이 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도 조직 강화, 둘째도 조직 강화, 셋째도 조직 강화. 조합원이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면 단체 협약은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측과 교섭하는 데 조합원의 수가 지혜의 힘입니다. 하나로 어우러지는 노조의 힘으로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사측과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 조합원들이 알았으리라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후보자님께 드리겠습니다.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내거셨습니다. 사실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조합원들이나 우리 FP들은 그것이 부당 노동행위인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다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고 앞으로 근절을 하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노조 4년을 오면서 우리가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것은 일단 그 노조법상 노동 3권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노동권을 침해한다거나 우리가 일하면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나라고 하는 의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노조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가장 큰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노조하니까 팀장 발탁해서 제외한다. 노조하니까 뭔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실적이 없어서 해촉을 하라고 합니다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해촉은 우리 위촉 계약서에서도 정확히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석의 나름인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3개월 동안 실가동을 못하면 해촉한다라고 이미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근 물론 해야 되지만 출근 때문에 강요하거나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걸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면 바로 이것이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유지 본인 돈으로 틀어 막으세요. 이거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 또한 뭐든지 억지로 되는 거, 강요해서 되는 것들은 모두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어나가려면은 일단 노동조합 교육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21년도에 제가 당선될 때부터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부터 조합원들의 교육은 절실하다고 느꼈지만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이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조회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노동조합 교육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통해서 부당 노동 행위는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네, 조합원 교육으로 부당 노동 행위라는 걸 인지시키고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는 김준희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 중에서 보시면 하반기 수수료 상황을 검토해서 수수료를 대략 체결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FP들의 수수료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적당한 것인지 본인 생각에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수료를 협약 체결함에 있어서 회사와 어떤 약정을 걸어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7개 요구 중에서 7번째로 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6개 문제가 해결이 되면 7번째 문제는 자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걸 떼어놓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안타까운, 시간상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단체 협약 체결을 상반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뭐 제가 당선이 되면 뭐 더 열심히 하겠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부당노동 행위를 인지를 못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되지 않는 것, 3년 반 동안 교육이 전혀 되지 않고 조합원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저는 분해 활성화비 해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수수료 상황은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사실은 2026년도 규정집이 내년 하반기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24년도에 회사는 689억이라고 하는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활동비 지원금이 533으로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 689억과 조합원들의 얘기, 회사가 1200% 룰에서 한 발 물러나서 지금 돈이 막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죠. 시책비라든지 시책비 400%라든지 또 533으로 들어오는 그 돈들이 1200%를 밖에 있는 건지 이걸 명확히 따지고 실제로 이익과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정권이 달라져서 우리의 1200%를 적용을 밖에 있는 건지 이걸 명확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투게더 수수료 있죠. 내년 3월에 없어지는데 기존에는 회사가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1200%를 명확히 정해져 있었어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투게더 수수료를 내년 3월에 끊는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689억의 이익인데 투게더 수수료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뭔지 우리 억울한 게 없는지 명확히 따져서 회사랑 따져서 여러분들과 모여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서 2026년도, 2025년도가 가기 전에 2026년도 규정집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반드시 규정집에 탑재하도록 수수료 체결을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질문에 답을 한 가지 드렸는데 여러 가지 답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3번 양기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조직을 2배로 늘리면 단체 협약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조직을 2배로 늘리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어려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직을 2배로 늘릴 것인지 계획이 있어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하나생명 지회가 한 15개 분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강서 분회가 모범적인 활동하면서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은 신인이 들어오고 그 분팀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신인과 분팀 그 팀장을 갖다가 가입시키면서 하나생명 지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도 우리는 노조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전국 분회장들과 공유하면서 종업원 수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맨 처음에 우리가 2021년 3월 1일 날 저는 처음 노조에 가입하는 마음으로서 들어왔는데 그 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떠한 급한 마음에 어떤 혜택도 없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많은 탈퇴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일하다 보니 그 노조에서 한 게 뭐 있냐 막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집 나가서 소위 집 나간 조합원들을 다시 뭉치는 힘으로 해서 조합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지회가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지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 나간 조합원을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겠다고 하시는군요.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후보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그 추가 질문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추가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복잡한 문제도 일어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패널분들께서 본인이 지지하시는 후보자님께 지금 후보자님 광고하라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지지하시는 후보자님께 질문을 하시고 후보자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호 1번 패널 분께서 먼저 1번 후보자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세요. 저는 노조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을 때 보면 지회장님, 집행부 포함한 이 지회장님들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회사랑 이제 저희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가 지회장만 회유하면 이게 회사는 어쨌든 노동조합을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렇게 가는 노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회사 뜻대로 맞춰주면서 가는 그런 노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는 이제 노동조합은 처음 해봅니다. 주변에 노동조합이 있는 거는 알지만 노조가 처음 왔는데 저도 이렇게 주변의 노동조합을 보면 오래된 조합들은 참 겉에서 보기에는 편하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일명 이제 어용노조라고는 하는데요. 저희 설계사들은 회사가 거의 80년의 역사를 걸어오면서 정말 저희 대선배님들이 어렵게 이 회사를 위기 때마다 어떻게 지켜왔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권도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안위를 찾았다면 사실은 저희가 천막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천막을 지켜낸 그 심정으로 어떤 부정한 것과 부당한 것과는 절대 회유할 수 없다고 보고요. 노동조합의 가장 근간이 자주적입니다. 자주적이지 못하고 독단이나 독재, 그 다음에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본 정신을 저희는 입각해서 소수가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걸 외면하지 않고 소수의 얘기를 묵살하지 않고 끝까지 단 한 사람의 부당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초지일관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호 2번 패널님 질문해 주세요. 오랜만에 듣는 분들이 좀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전 지회장님 솔직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결단력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나오면 얼마나 험난한 길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 저는 솔직히 말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희 그 기호 2번 분만한 분이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마음 아파하면서 뭐 밤새도록 공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뭐 말씀하시는 기호 1번, 2번, 3번 이 모든 게 다 진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진짜 마다하지 않고 다시 또 이 길을 들어선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존경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주회장님은 이제 기호 2번 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지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너무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힘들어하실지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지. 네. 저는 사실 그 2021년도 1월 4일 출근해 보니 수수료 20% 하락이 돼 있었고 환산도 20% 하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60명이 순식간에 모였고 단톡방 3개가 있었죠. 저희 1 단톡방에는 3,000명, 2 단톡방에는 열린 단톡방이라 1,500명까지 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팀장들,
제 핸드폰에 1번이라고 써져 있는, 소통 1번이라고 써져 있는 팀장들의 방이 한 48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4,500명, 5,000명의 그 조합원들이 단톡방에 계셨고, 조합원들도 3,060명으로 늘어나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는 사실은 7월 28일 날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런 저희 내부에 약간의 불신 때문에 잘해보자는 결의로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그 회의에 참여하는 문자를 제가 못 받습니다. 아침에 받고 아침에 받았는데 제가 보기는 저녁 때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못 가서 결국은 그만두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때도 우리 조합원들의 수준이 영업 119 센터에 있었는데, 조합원을 회사가 조합을 만들어줘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까 기호 1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전 사실은 20년 동안 노동조합 하면서 7번 해고됐고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은 사회운동을 하다가 하나생명 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활성화 방안을 너무나 명확하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만두면서 가장 후회한 게 조합원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말 잠 못 이루는 세월을 3년 반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노동조합 전체의 싸움을 해라. 왜 개별 싸움을 하냐. 이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지회장님하고 합의를 봤어요. 근데 두 번째 결국 합의를 못 보고 제가 결국은 나오게 되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함께 어떤 싸움이든 조합원들이 없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누가 되시든지 간에 조합원들을 훈련하는 투쟁과 교육과 사업 방식을 반드시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할 때는 월요일마다 각 분회가 집회를 해서 훈련을 하게 해줬어요. 그 훈련 과정들이 또 끊기고 회사에게 일일이 회사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힘이 스물스물 스며드는 걸 그럴 때마다 단체별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명심하고 우리 다 같이 어떠한 경우라도 조합원이 외면하는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겨나갑시다. 네.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후보에게 질문해 주세요. 예, 먼저 우리 노조를 위해서 출마하시는 양기욱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꼭 당선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공약 중에서 지점 부당행위 접수를 위한 FP 신고센터를 설치하신다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새는 모든 그 카카오 오픈 채팅방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다 올리잖아요. 한 명 한 명 올리면 그거를 검수하고 검토하여 그 부당하게 받은 조합원에게 그거를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모자르면은 그 전문 분야를 찾아가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거를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짤막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질문을 저희들이 약속한 그 질문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